가끔 이런 느낌이 듭니다. 분명 혼자인데 누군가가 내 뒤에서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섬뜩한 감각. 대부분은 그냥 착각이라며 고개를 돌리지 않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 순간 뒤를 돌아봤을 때 정말 무언가와 눈이 마주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5년 전 한 신혼부부에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둘만의 집에서 살게 된 두 사람은 매일이 새롭고 행복했습니다. 퇴근하면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며 이야기하고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던 시간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들의 집 어딘가에서 아주 조용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사실을요. 신혼집은 방이 3개였습니다. 안방 하나, 남편이 컴퓨터를 쓰는 작은 방 하나, 그리고 옷과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작은 옷방 하나. 평소처럼 조용한 어느 밤,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남편은 컴퓨터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이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옷방 앞을 지나던 순간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문을 향해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없고 그냥 어둡게 벌어진 문틈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불안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그제야 남편은 깜짝 놀란 듯 어깨를 움찔하고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는 마치 방금 본 것을 애써 지우려는 사람처럼 서둘러 컴퓨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이 바라보던 그 문틈, 그 어둠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그 안에서 누군가가 남편을 먼저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은 불길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행동은 조금씩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했지만 아내는 남편이 집 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집이 조용해지면 자꾸 옷방 쪽을 흘끗흘끗 바라봤고 눈길을 피해보려고 해도 결국 그 문을 확인하듯 다시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옷방의 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내가 옷이나 물건을 꺼내려고 문을 잠시 열어두면 남편은 말도 없이 다가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문을 탁 닫아버렸습니다. 아내가 왜 자꾸 문을 닫아? 열어두면 뭐가 불편해? 라고 물으면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열려있으면 기분이 이상해져.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불안감이 그의 얼굴에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문이 열린 순간 그 안에서 무엇인가 나올 것처럼 경계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불안은 더 뚜렷해졌습니다. 조용한 밤, 컴퓨터를 하다가도 옷방 쪽에서 작은 소리라도 들리면 남편은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고 아내가 장난삼아 문을 열어두었을 때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급하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무서워하는 건 방이 아니라 그 방의 어둠 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라는 사실을요. 그러던 어느 새벽, 집안이 숨소리 하나 없이 고요하던 시간에 갑자기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눈은 크게 뜬 채 공허한 공간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여보, 무슨 일 있어? 악몽 꿨어. 라고 묻자 남편은 말 대신 천천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물을 마시러 거실로 갈 거라 생각했지만 남편은 뜻밖에도 곧장 옷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끌리듯 천천히 걸어가 문 앞에 섰고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어 문을 끼익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내의 심장은 그 순간 얼어붙은 것처럼 멈춰 섰습니다. 악몽을 꾼 사람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침대일 텐데 왜 굳이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불길한 장소인 저 옷방으로 들어간 걸까? 아내는 문 앞까지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왜 거기 들어갔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문 너머에서 남편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확인 좀 하려고. 하지만 무엇을 확인한다는 말인지, 왜 새벽에 그런 행동을 하는지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함이 그의 말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새벽마다 확인하는 건 방이 아니라 그 방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라는 것을요. 남편이 새벽마다 옷방을 확인하고 난 뒤로 집안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옷방은 더 이상 단순한 방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옷을 꺼내려고 문을 조금만 열어두어도 남편은 어디선가 나타나 표정 하나 없이 문을 탁 닫아버렸고, 아내는 점점 그 방을 사용할 때마다 이상한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남편보다 먼저 퇴근해 혼자 집에 있던 저녁이었습니다. 조용한 집 안을 채우던 TV 소리 사이로 갑자기 쾅 하는 큰 소리가 울렸습니다. 소리가 난 방향은 또 옷방이었습니다. 아내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안쪽에 있는 붙박이장 문이 활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바람도 없고 누가 건드린 적도 없는데 문이 저절로 열린 겁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아내는 문을 천천히 닫고 다시 거실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아까보다 더 크게 쾅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아내는 놀라 몸을 돌리며 옷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붙박이장 문이 아예 벽에 닿을 만큼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안에서 누군가가 힘껏 밀어 젖힌 것처럼요.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 저 문은 혼자서 절대 안 열려. 남편은 붙박이장을 향해 한 걸음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에는 공포와 확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그 문이 스스로 열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누군가가 나왔다고 믿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옷방 앞을 지날 때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괜히 문틈을 쳐다보게 되고 혹시나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옆집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중 아주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집 잘 지내죠? 그 집 전에 좀 시끄러웠어요. 아내는 무슨 뜻인지 궁금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잠시 말을 아끼다가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전에 살던 사람들. 아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초등학생쯤 된 여자아이. 근데 그 아이가 밤낮 없이 울어댔어요. 윗집이든 아랫집이든 난리가 나서 몇 번이나 민원이 들어갈 정도였어요. 아내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울음이라니. 남편이 들었다는 그 소리도 혹시. 아주머니는 말을 더 이어가려다가 갑자기 표정을 굳히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그런 문제 없을 거예요. 걱정 말아요. 그렇게 말한 뒤 아주머니는 급하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주머니가 마지막에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던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더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불안, 벽장 문이 저절로 열리던 그 기묘한 순간들, 그리고 아주머니가 말하다가 멈춘 이야기.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어쩌면 그 아이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며칠 뒤 아내는 남편보다 늦게 잠이 들어 새벽녘에 잠시 깨 있었습니다.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다가 돌아와 불을 끄려는 순간 어디선가 스르륵 무언가 미끄러지는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는 심장이 순간 묘하게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 옷방 쪽에서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불을 켤까 말까 망설이던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옷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은 깊고 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아내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낮은 곳, 붙박이장 아래 틈 사이로 두 개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동물이 숨어서 노려보는 듯한 눈빛이었는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움직임에 맞춰 그 두 눈도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마치 너를 보고 있다고 말하듯이 아내는 숨이 턱하고 막히며 뒤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눈을 여러 번 깜빡였지만 그 눈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 하고 남편을 부르자 그 순간 눈이 스르륵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놀라 뛰어나와 상황을 듣자 표정은 굳어지고 눈빛은 깊은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만 본 게 아니었구나. 그 말 속에는 오랫동안 혼자 견디고 있었던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아내도 알게 된 겁니다. 남편이 그토록 기피하던 그 방에 정말로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요. 아내가 본 눈에 대해 이야기하자 남편의 얼굴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은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봤어. 오래전부터. 그 말 한마디에 아내의 등골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남편은 손을 꽉 쥔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가끔 옷방 앞을 지나면 붙박이장 아래 틈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 처음엔 그냥 내 착각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다. 아예 눈이 보였어. 어린아이 눈 같았어. 커다랗고 축축하게 젖은 것 같은 눈. 아내는 숨을 삼킨 채 남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마치 그때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이 굳어버린 듯 천천히 이어 말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내가 문을 열었을 땐 아무것도 없었는데 문을 닫고 돌아서면 다시 그 눈이 보였다는 거야. 마치 내가 못 본 사이에 그 안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악몽도 꿨어. 계속 반복되는 꿈이야. 우리 집과 똑같은 방 구조인데 붙박이장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그 안에 작은 여자아이가 서 있어. 남편은 손가락 끝이 창백해지도록 손을 쥐었다. 그 아이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문을 두드리기도 하는데 표정은 전혀 없어. 그런데 눈만은 항상 나를 보고 있더라. 아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남편은 떨리는 숨을 내쉬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그래서 문을 못 열게 한 거야? 열면 그 아이가 나올 것 같았어.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같은 눈을 보았고 남편은 그 눈과 꿈에 시달려온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우연도 착각도 아니었습니다. 그 방 안에는 정말로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을요. 남편의 고백 이후 아내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이나 착각으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최대한 옷방을 피하며 며칠을 버텼지만 공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짙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퇴근길에 다시 옆집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전에 살던 분들 이야기 조금만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체념한 듯 작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 집에 살던 여자아이는 친딸이 아니었어요. 계모였죠. 남편은 일이 바빠 집에 잘 없었고 계모가 아이를 혼자 키웠는데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아주머니는 말하기조차 힘들다는 듯 눈을 잠시 감았다가 조심스레 이어갔습니다. 그 계모가 아이를 가두곤 했어요. 혼내는 방법이라며. 붙박이장 안에 넣어두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 아이가 문을 두드리며 울던 소리가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서 큰 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찾아가 봤는데 이미 가족들은 짐을 싸서 떠난 뒤였어요. 그런데 아이는 끝까지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아이가 어딜 갔는지 몰라요. 신고도 안 했고 기록도 없고 그냥 사라졌죠. 아주머니는 마지막으로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 붙박이장 안에서 울던 소리가 지금도 귀에 남아요. 그 방을 함부로 열지 마요. 거긴 아직도 그 아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아내는 말문을 잃은 채 서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열리는 문, 낮은 울음소리, 남편이 봤다는 눈우 그리고 자신이 본 그 두 개의 반짝이던 눈동자까지. 그것은 환상이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 어둠 속에서 작은 누군가가 여전히 갇혀 있었던 겁니다. 살아있는지 죽은 건지조차 알 수 없는 채로.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더 이상 그 집에 오래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옷방 근처에만 가도 얼굴이 창백해졌고 아내 역시 문틈을 스칠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이 집 나가자.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그저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옷방 문을 바라보지 않았고 아내도 그 문 주변을 피해 다녔습니다. 마지막 날 집을 나서기 전 아내는 본능처럼 뒤돌아 옷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묘하게, 아주 묘하게도 아내는 그 뒤에서 누군가가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움직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 두 사람은 그 집을 떠난 뒤 급히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밤마다 괴롭히던 악몽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붙박이장 문이 열리는 소리도, 발밑에서 들리던 울음도, 어둠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작은 눈동자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되찾은 어느 날 아내는 문득 그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문틈 아래에서 반짝이던 그 두 눈이 아직도 똑같이 아내를 바라보는 듯한 생생한 감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아이는 단지 누군가가 열어주기를 기다렸을 뿐일까? 아니면 지금도 그 어두운 벽장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이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눈을 뜨고 있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자 아내는 갑자기 소름이 돋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지울 수 없는 확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집의 어둠 속에는 지금도 여전히 그 아이가 서 있다는 것을요.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새로운 집에서 비교적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혀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청소를 하다가 문득 붙박이장이 있는 신혼집을 떠올렸습니다. 그 집을 나온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떠난 뒤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아무도 열어주지 않는 문 안에서, 아무도 자신의 울음을 들어주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 아이는 계속 같은 자세로 서 있지 않았을까? 그 순간 아내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문틈 아래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작고 축축한 눈동자, 그리고 움직임을 따라 함께 움직이던 그 기묘한 시선. 마치 스스로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 같은.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웠던 존재. 아내는 몸서리를 치며 그 생각을 지우려 했지만 묘하게 마음이 붙잡혔습니다. 그 아이가 원하는 건 누군가를 해치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을 찾아봐 주길 바랐던 것은 아닐까? 너무 오래 갇혀 있었고
너무 오래 어둠 속에서 혼자였기 때문에. 하지만 곧 아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뭔가가 다시 자신의 곁으로 다가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운 아내는 침대 옆 어둠 속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끝난 거야. 그 집은 이제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을 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어둠 속 어딘가에서 작은 눈이 조용히 떠올라 아내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마지막으로 깨달았습니다. 장소를 떠났다고 해서 기억도 함께 떠나는 건 아니라는 걸. 어떤 존재는 집에 머무르지만 어떤 존재는 사람에게 머문다는 것을요. 며칠 뒤 아내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둡고 낡은 방 하나가 보였고 그 방의 한쪽에는 익숙한 붙박이장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신혼집의 그 방이 그대로 옮겨온 듯한 모습이었죠. 꿈속에서 아내는 이유도 모른 채 천천히 붙박이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저절로 문 손잡이로 향했습니다. 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손은 이미 문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붙박이장 안 깊은 곳, 어둠 속에서 작은 무언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창백하고 감정 없는 얼굴. 하지만 눈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꿈속인데도 아내는 그 시선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미동도 없이 아내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작은 입을 천천히 벌렸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아이의 입 모양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 날 두고 갔어? 그 순간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숨은 가쁘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꿈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아내는 곧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침대 옆바닥, 바로 그 아래쪽에서 스르륵 아주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붙박이장 아래에서 들리던 그 소리. 아내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용기를 내어 천천히 바닥 쪽을 내려다보려는 그 순간 이 남편이 갑자기 몸을 뒤척이며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또 보고 있네. 아내는 그 말과 동시에 숨이 멎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분명 자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지만 그는 꿈속에서 보고 있는 무언가를 아직도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알아버렸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어딘가에 있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뜨고 있으며 자신이 떠난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는 걸.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떠난 건 집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거요.